저는 엄청나게 못생겼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심한 저는 여자들 앞에서 특히나 위축되기 일쑤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도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를 아십니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사기꾼이나 사이비들이 많이도 꼬였습니다. 자꾸 지나가던 사람들이 공덕 복이 많아 보이시네요. 큰일 하실 분인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집에 큰 우환이 닥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정말 뭐가 있는 건가 싶어서 가서 얘기나 해보자 하고 가볍게 갔다가 돈 날린 적도 여러 번 있네요.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앞길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날린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자들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지독하게 못생긴 저한테 호감형이다, 인상 좋다 칭찬해주니까 더 혹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왠지 사기인 것 같아도 따라가고 그랬었네요. 허나 마지막에 진짜 된통 당한 이후로는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말이라도 걸라치면 도망가게 되더군요. 진짜 백중백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여자들 뿐이었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저는 상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위해 성형도 몇 번 했습니다. 허나 워낙 원판이 못생겨서 그런지 호박이 줄긋는 격이더군요. 그래서 내 이번 생은 망했구나 하고 살고 있었죠. 여느 날처럼 카페 가서 노트북 켜놓고 커피를 혼자 마시고 있었을 때였어요.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옆에 어떤 여자가 앉더군요.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카페에 저랑 그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립선염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데 그 여자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자기 비하가 워낙 심해서 내가 진짜 뭐같이 생겨서 신기해서 쳐다보나 보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페 마감 시간이 돼서 집에 가려고 짐 싸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그 여자도 순식간에 짐을 다 쌌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물이랑 초코우유 사려고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도 우연히 겹쳤겠지 하고 계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니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안 사고 저를 자꾸만 흘깃흘깃 보는 거예요. 그때 제 뇌리에 아까 카페에서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밖에서 사온 빵을 먹던 게 스쳤습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이성은 절대 없다. 카페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이 여자는 돈을 안 썼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니까 분명 신천지일 거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편의점에서 나와서 길 가다가 한 가지 더 해보려고 가방에서 외투를 꺼내서 입어봤어요. 나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진짜 엄청나게 천천히 입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옆에서 나란히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괜히 말 걸면 더 구렁텅이로 빠질까봐 일단 침착하고 어떻게 따돌릴까 고민하다가 술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안 따라오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무 술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일행이세요?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서 뒤를 보니까 그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래서 아니요, 저 혼자인데요 하고 따로 앉았어요. 일단 주문하고 지켜봤는데 그 여자도 주문하대요. 일단 제 멍청한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따로 앉은 상태에서 술 먹고 있는데 슬쩍슬쩍 저를 보더니만 자꾸 말을 걸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시킨 안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하면서 제 옆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 있다고 친구 올 거라고 거짓말치고 못 앉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몇 분 있다가 또 와서 저 정말 앉으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된다고 자리 있다고 했더니 의자 가지고 오더니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알바한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저 여자가 계속 쫓아온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알바는 어디서 굴러온 호박같이 생긴 남자 새끼가 여자한테 쫓긴다니까 안 믿는 것 같더군요. 알바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사장이 그 여자가 맘대로 자리 만든 거 보더니 불편하시면 자리 옮겨드릴까요?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네, 옮겨주세요 했는데 옮긴 자리 바로 옆자리로 또 쫓아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경찰한테 신고를 할까 말까. 내가 얘를 달고 경찰서를 가야 하나? 경찰은 나를 믿어줄까? 여자의 편을 들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저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거울 보면 자기도 거울 보고, 제가 술 마시면 자기도 술 마시고, 제가 턱 깨면 자기도 괴고,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데 기분 나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소리 지를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얘가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세상에, 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 한 번씩 쳐다보면서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 얼굴을 그리나?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고 그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코 옆에 큰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그리는 거 보고 의심은 확신이 되더군요. 제 코에 있는 점에 털이 하나 나 있거든요. 그 털까지 길게 그리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내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으면 저렇게 그릴 수 있나 싶어서요.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일단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택시 타고 번화가 갔다가 집에 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서 갈까? 하다가 그냥 엄청 돌아서 걸어서 집에 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뒤 뒤돌아보고 왔던 길 다시 가서 기웃기웃 살펴보니 없더라고요. 계속 지켜봤는데 안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친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소설 쓰지 마라. 어떤 여자가 너 따라가서 술집에서 지돈까지 썼다고? 잠이나 자라. 라고 하더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술 기운이 온몸에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않고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현관문에 제 얼굴 그림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걸어올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왔어야 했는데 너무나 후회되고 무서워서 한동안 문 밖에 나가는 게 공포였네요. 그러다가 며칠 뒤 집 앞 편의점에서 그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다가오더니만 저한테 그 그림 보셨어요? 라고 하길래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당신 그거 스토킹이고 범죄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편의점 알바생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비웃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니, 그림 놓고 간 게 범죄예요? 집까지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자 눈이 갑자기 시뻘개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대요. 제 앞에서 여자가 펑펑 우는 경험이 처음이었던지라 너무 당혹스러워서 왜 우시냐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예전부터 카페에서 오고 가다 봤는데 제 이상형이라 그랬던 거예요. 스토킹이라니 정말 너무하세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정말이지 전 순수하게 좋아서 큰 용기 내서 대시한 거였어요. 갑자기 술집에서 나가버리셔서 제가 뒤따라간 건 맞아요. 근데 정말 그 그림 드리고 싶어서 따라간 거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사람 진심을 그런 식으로 뭉개버리세요? 이게 참 헷갈리대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그만 우시라고 했더니 밥을 사주라고 하더군요. 역시 사기꾼인가 싶고 아리송했지만 여자가 저 좋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우선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사기꾼인 것 같으면 이야기만 좀 듣다가 보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느니 공부를 함께 해보자느니 하는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더군요. 그냥 어릴 적 이야기들을 한동안 귀엽게 제잘대더니만 자기 이상형 이야기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제 눈을 쳐다보며 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요. 여자랑 이런 대화를 난생 처음 하는 거라 뭐라고 맞장구를 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보다 3살이나 많더군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 어릴 때 이혼하셨고 각자 애인이 있다더군요. 본인은 엄마랑 함께 살고 있다고 외동이라고 그래서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짠해졌어요.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 번, 2번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다가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나도 드디어 짝을 만나는구나 싶었어요. 항상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주니 친구들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냐고 하면서 카메라를 찾더군요. 그 정도로 저에겐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식으로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카톡도 읽지도 않더군요. 집 앞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나 임신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 지워야겠지? 너도 아직 어리고 학생이잖아. 우리 결혼도 안 했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내가 책임지고 그 아이 키우겠다고. 그렇게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인 제가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반대가 심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고요. 허나 부모님께 결혼할 여자라고 이미 뱃속에 혼수도 있다고 소개하니 우리 부모님 경사 났다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대요. 우리 아들 평생 장가 못 가서 필리핀 베트남 여자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평생 여자 한번 못 만나고 사기만 당하는 병신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재주가 있었다고 대놓고 아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고 나서 부모님 집에 2년간 얹혀 살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던 저는 태어날 아이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 했기에 방학 중에 농협도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도 했네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하고 낮에는 돈 벌러 나가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봤어요. 그렇게 2년을 부모님 집에서 산 후 저희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단칸방을 구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몸은 고대도 친구들한테 매일 아내 자랑하고 행복하다고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아들도 잘 키우고 성격도 밝고 싹싹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라 했어요. 성격도 깔끔해서 집안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애교도 많고 샤넬이나 구찌 같은 게 뭔지도 모르는 검소한 여자였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모르더군요.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였죠. 그땐 너무 어려서 그랬나? 아무튼 그런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 번은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민선이 말이야. 걔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는 것 같더라? 자기는 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떨 것 같아? 그 민선이라는 직장 친구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죠. 걔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잖아. 아마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그러는 걸걸? 아무튼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라고요. 그걸 듣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럼 나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말실수했다. 당신은 내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 당신 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정상이 아니라고? 미안해. 내가 진짜 말실수했어. 그렇게 저는 며칠간 아내에게 빌고 또 빌면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네요. 그 이야기가 직장 동료 이야기가 아닌 본인 이야기였다는 것을, 저를 한번 떠보려고 했던 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가한 후 복학한 저는 4학년이어서 취업 준비로 학교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토요일에도 학교 독서실에서 열공하고 있는데 노트북에서 카톡 하면서 대화가 뜨는 겁니다. 보니까 아내가 제 노트북으로 카카오톡을 하고서는 실수로 로그아웃을 안 한 모양이더군요. 이런 경우가 평소에 자주 있었어요. 허나 평소에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저이기에 단 한 번도 대화 내용을 훔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 어떤 카톡이 왔는지 클릭을 하게 되더군요. 평소 같으면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저인데 말이에요. 여자의 육감이라고들 하지만 남자의 직감 또한 대단한 것이더군요. 카톡 상대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읽는데 처음엔 왜 둘이서 카톡을 할까 하면서 상황 파악 안 되다가 상황 파악되고 피가 거꾸로 확 솟구쳤습니다. 아주 우리 애까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둘이서 마트에서 장도 보고 밥도 먹으러 가고 부부 행세를 했더군요. 여보야, 어제 너무 좋았어. 여보가 너무 매력이 넘쳐서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여보 몸매는 진짜 국보급이야. 아, 몰라. 자기가 너무 세게 해서 아랫배가 너무 아프잖아. 아, 미안. 다음은 살살 할게. 우리 언제 또 보지?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그럼 보면 되지. 오늘도 우리 남편 학교에서 자고 온댕. 언제 올 수 있어?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맛있는 건 따로 있는 걸. 아, 뭐야. 부끄럽게. 그럼 오늘 저녁밥 먹고 갈게. 오늘 아내랑 결혼기념일이라 저녁은 먹고 가야 할 것 같아. 아, 뭐야? 아니 챙기느라 날 버리는 거야? 미안해. 내 마음은 항상 여보야에게 있는 거 알지? 알겠어요. 그럼 빨랑 저녁 먹고 오세요. 이렇게 잠자리 이야기까지 아무 꺼리낌 없이 주고받고 난리도 아니더이다. 가정이 있는 연놈들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더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애는 어디다 두고 둘이서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마 애를 옆에다 두고? 이 년놈들이 언제 연락처를 주고받았지? 저는 이 두 년놈이 어떻게 붙어먹은 건가 궁금해서 대화 초반부부터 읽어봤습니다. 제가 결혼 전 친구들에게 아내를 소개해줬던 그 날부터 대화가 시작됐더군요. 친구라고 믿었던 새끼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본 듯 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아니 재수씨, 승철이 뭐가 좋아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승철이보다 제가 낫지 않나요? 승철씨, 제 이상형이에요. 승철이가 이상형이라고요? 그러지 말고 저랑 만나요.
와, 이게 친구라는 놈이 결혼을 앞둔 친구 여자친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이댔더군요. 제 아내도 그놈의 찝적임이 싫지는 않았던지 모든 연락에 다 답변하면서 지냈더군요. 그렇게 연락만 하다가 제가 휴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더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본격적인 만남을 제 아내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얼굴을 그려서 카톡으로 보내고서는 얼굴 안 뵌 지 오래돼서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다음에 만나서는 직접 얼굴 보고 그려드리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매일 외박해서 외롭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그 말에 얼씨구나 하고 제 친구놈이 그럼 바로 만나자 했고요. 이 여자는 꼬시고 싶은 남자만 생기면 그림을 그려 보내는 게 취미인가 보더이다. 우리가 사는 단칸방에서 애를 옆에다 두고 그 짓거리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군요. 그 주말에도 애를 집에 혼자 재워두고 월요일 화요일에 노래방 가서 그 짓하고 수요일엔 제가 와서 저랑 자고 목요일 금요일엔 그 새끼랑 또 그 짓하고 그랬더군요. 네, 지 몸 지가 굴리는 건 지 맘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가 싸돌아다닐 생각을 합니까? 지금도 열 뻗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이 년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엿을 먹일까 싶더군요. 물론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혼 소송으로 끝내기에는 제가 분이 안 풀렸어요. 며칠간 밤새서 공부했더니 피곤해서 항상 멍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 애견용 CCTV 한 대를 사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밤을 새고 온다고 했던 제가 갑자기 대낮에 들이닥치니 놀랐던지 토끼 눈이 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니, 집에서 애만 보는 여편네가 무슨 입술을 쥐 잡아먹은 것처럼 빨갛게 칠했는지, 또 무슨 옷은 파티복 마냥 화려하게 입었는지, 집에서 패션쇼를 연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개? 아, 그냥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서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해봤어. 그래? 오늘 저녁에 시간 나는데 나랑 같이 오랜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그럴까? 그러자. 좋아, 좋아. 영화 좋지. 뭐 보지? 그런데 당신 왜 오늘 이렇게 일찍 왔어? 밤새고 온다 하지 않았어?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주말에 이렇게 놀아도 돼? 공부해야지. 오늘 하루 쉬지 뭐. 좀 자다가 일어나서 같이 나가자. 아, 알겠어. 저는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머리를 굴렸습니다. 생각보다 까맣고 덩치가 있어서 잘못하면 딱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잠깐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급하게 화분 뒤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알아챌까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화분 쪽을 자꾸 흘끼들끼 바라보니 아내도 화분을 바라보더군요. 아, 들켰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냥 이내 관심을 끄더군요. 아내는 온통 핸드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는 조금 있다가 노트북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허나 보지 않아도 뻔하대요. 오늘 남편이 와서 못 본다. 뭐 이런 안타까운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됐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미안한데 다시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보니까 빨리 좋은데 취업하는 게 지금 당신이랑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취업하고 돈 벌어서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말한 다음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보, 나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와. 사랑해요.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더군요. 역겨웠지만 참고 나도 하고 우리 아이에게 뽀뽀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아, 집에서 나와 학교 쪽으로 걷는데 와, 머리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더이다. 저는 핸드폰과 연동해놓은 CC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학교 쪽으로 걷다가 이내 다시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2층인데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한동안 그 화면만을 바라봤네요. 아내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쳐댔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뭐하는가 싶더라고요. 진짜 내 자신이 비참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노트북을 꺼내서 집 와이파이를 잡아서 카카오톡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역시나 아까 저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내용의 대화를 했더군요. 그리고 제가 나가자 신이 나서는 여봉, 우리 남편 다시 학교 갔어. 오늘 저녁 먹고 얼른 오세요. 이라고 보냈고요. 마음 같으면 그놈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바로 상황을 알려 결혼 기념일이 이혼 기념일이 되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년놈들 망신도 제대로 못 주고 일을 그르치는 거라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고 참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지난 9시쯤 그놈이 익숙한 듯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더군요. 아,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CC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두 년놈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경청했어요.
둘이서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듯 엉겨 붙어서는 한동안 꼭 끌어안고 있더니만 이내 아이를 한쪽에 내팽개치고 그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볼륨을 키워서 듣게 된 소리는 인간의 대화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동물들의 대화뿐이었어요. 자괴감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볼일을 마치고 옷도 제대로 갖춰있지도 않은 상태로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대요. 제 아내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여보야, 여보는 내 이상형이야. 내 첫사랑이랑 엄청 닮았어. 이건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이 여자는 그냥 아무 남자나 이상형이고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놈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과 와이프, 저 모두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친하진 않았지만 몇 번 만나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 주소 알려줄 테니 당장 오라고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붙어먹고 있다고 말해주니 무슨 말이세요? 라고 하더니만 당장 주소 보내라고 하대요. 그리고는 몇 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오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함께 한 입을 두르고 로맨틱한 순간을 만끽하던 두 짐승은 우리가 들이닥치자마자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옷을 갖춰 입고는 무릎을 꿇대요. 그걸 보자마자 그놈 와이프는 그 년놈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너도 내가 가만 안 둬! 저 또한 아내년 싸대기를 한 대 때릴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남편의 폭력에 맞고 살았어요. 이 지랄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무튼 너무 멘붕이어서 저는 아들 데리고 장모님네 가서 사정이 이러하니 이혼할 거고 아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장모님 왈 아들은 네가 키운다고 해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참 너무나 묵직하고 강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 딸 바람났다는데도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역시 아내가 지 애미를 닮았구나 싶더이다. 저는 그대로 장모님 집에서 나와 변호사 사무소 가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일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쪽이 30에서 40% 정도 가져간다 하더군요. 엄마가 해준 집값 그년한테 한 푼도 나눠주기 싫어서 재산 분할은 신청 안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아들 키우고 싶다고 하더이다. 자기는 직장 다니고 장모님이 봐줄 수 있다고요. 애 데리고 그런 짓거리 하는 년이 아들을 제대로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 나중에 논팽이 같은 놈 만나서 내 아들 고생만 시키겠죠. 제가 당신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말라고 내가 위자료 소송 안 건 것만이라도 감사한 줄 알라고 하니 그럼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돼? 내가 당신같이 못생긴 남자랑 사라졌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나 봐. 이제 보니까 진짜 당신 엄청 못생겼어. 당신 마음도 완전 못났고 당신이 집 비우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 왜 내 탓만 해? 그리고 재산 분할 내가 신청할 거야. 내 몫은 내놔야지. 라고 하대요. 그 친구놈도 대박이었습니다. 저를 가만 안 둘 거랍니다. 자기 인생 망치고 이혼당하게 한 거 꼭 복수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 년놈은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니 날뛸 수밖에요. 제가 그 영상 하이라이트만 쏙 뽑아 편집해서 두 년놈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협박죄로 고발하겠다느니 난리가 났길래 고발해라. 나는 차라리 벌금을 내든 실형을 살든 죗값 받고 당신들 인생 망쳐버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아내는 재산 분할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제발 그 영상만은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엉엉 빌면서 울고 그놈도 인생 종치기는 싫었는지 저한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사과를 하대요. 그 합의금이 꽤 돼서 그 돈 받고 일을 끝낼지 아니면 돈이고 뭐고 그 년놈 인생 망가뜨릴지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